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 더는 너무 괴롭고 보호자도 나이가 많아서 점점 힘에 부처합니다. 그래서 요양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치매 노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결국 백기를 들고 최후의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하는 것이죠. 치매에 걸리면 본인이 거부해도 가족들은 요양원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벌써 염려가 되시죠? 하지만 이 영상만 보신다면 그런 걱정 안 하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진료한 일본 최고의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라는 책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와 노년 생활습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70대를 맞이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결국 치매는 나와 너무 가까워져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인구는 70대 전까지는 인구의 5%, 70대가 넘어서면 인구의 10%에 육박하게 됩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는 이상 단백질, 아미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에 각각 반응하여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입니다. 타우 단백질 역시 뇌세포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하고 세포 내 영양분 운반 등에 도움을 주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병 중에 하나인 알츠하이머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상 단백질, 즉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치매 약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FDA가 2021년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 약물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에 근거하여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약값은 매우 사악합니다. 가격이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치매 약물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사실 치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저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두뇌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최근 두뇌를 훈련하는 뇌 트레이닝이 유행하는데요. 저자는 그것보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오고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 강제로 두뇌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탁구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집안일이나 바깥일을 할 때도 역시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지적 반응이 수반되어 두뇌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청소나 빨래 등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뇌가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겨웠던 집안일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이 일은 아직 할 수 있으니 당분간 계속하자. 가족에게 치매가 발견되면 주위에서 먼저 질에 겁을 먹고 외출이나 하던 일 등을 그만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이 시골에서 농사지는 어머니 일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지요. 하지만 만약 일을 그만두고 서울집으로 온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아플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딱히 할 밭일도 없고 점점 집안에만 있고 활동량은 줄어 근육이 빠지지요. 거의 치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all or nothing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 일은 아직 할 수 있으니 당분간 계속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취임 후 5년 이후에 알츠하이머를 앓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경도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도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치매에 걸렸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이유로 세상 다 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귀에 주름이 있고 눈에 노란 반점이 있고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하고 이명이 들리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치매가 올 확률이 100%야. 내 인생은 틀렸어. 절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아깝답니다. 알츠하이머가 있나 없나라는 흑백 논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90세 이상의 60%가 알츠하이머 유병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 심각한 치매 증상이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예방하되 혹은 초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안 좋은 점에만 주목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면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 후에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70대의 활동적인 사람은 병간호가 필요한 시기를 80대 후반에서 90대로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활동적이지 못하면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 걸을 수 없게 되고 치매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 집안에만 틀어박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대는 갈림길의 시기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량 차이 때문에 아내는 친구들과 바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여행 가기 전에 카레와 곰국을 그렇게 많이 끓인다고 해서 남편들이 푸르통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남편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체나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년 후에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글쓰기, 책 읽기, 텃밭 가꾸기, 바둑, 노래방 등 신체적인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이는 노화 방지 및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일도 참 좋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도 돕고 그로 인해 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70대에 무엇을 할까를 최소 50대, 60대부터 준비합니다. 저자는 70대는 노화와 싸우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대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70부터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 나는 60대니까 괜찮겠지? 나는 50대니까 괜찮겠지? 영상 그만 봐야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몇 년에 걸쳐 피나는 훈련과 고된 연습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막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나 죽여주쇼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화와 싸울 수 있는 70대를 위해 50대, 적어도 6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정년 이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70대 새로운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란 종종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70대 이후는 개인차를 받아들이자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에 비해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운동도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남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말 획기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노화 예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박하죠? 평생을 근검절약 소리만 듣고 살아온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감정도 늙는데요. 이런 감정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쉬지 말아야겠지요. 적절한 돈을 쓰면 더욱더 좋고요. 오늘은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50대니 60대니 이 책이랑은 상관없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6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70대의 노화와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거든요. 싸움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겨야겠지요. 보건소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항상 서포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폰을 끼고 산책하러 나가보아요. 밝고 따뜻한 햇살,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나의 건강한 70대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 보아요. 그리고 시장에 들러 나를 위한 맛있는 반찬 하나 준비하면 어떨까요? 70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right now 시작해야 한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